안녕하세요. OIC 비즈니스 오너 홍미아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장성에서 대구 본사로 오는데 아침 일찍 나오니 되게 춥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체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추운 날 저는 먼지와 벼와 싸우면서 저보다 큰 창을 들고 벼 검사를 했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일도 모레도 연내 수매라는 어려운 일, 직장 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에 오는 길 내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들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은 몸을 클린하게 만드는 클린 바디, 혈당을 잡는 혈당 다이어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다이어트, 이 모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장장 3시간의 거리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저의 선택은 역시 체윤이 맞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다이어트, 인슐린의 저항성을 잡는 다이어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다이어트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영양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필요한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지만 유독 사람들은 탄수화물에 중독이 됩니다. 빵, 밥, 떡. 밥심으로 산다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유독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영양소 3대 영양소가 혈액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 탄수화물은 100% 당으로 바뀝니다. 단백질 50%, 지방은 10%. 그래서 100% 당으로 바뀐 탄수화물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로 바로바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에 중독되었고 탄수화물이 급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탄수화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 이 근본적인 다이어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탄수화물과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 그리고 과당과 액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몸이 나빠서 당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으면 되고 비만 역시도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병은 어디가 아파서 피가 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비만을 우리가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건 비만하다고 해서 당장 어디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만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까 말한 과당과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만성, 염증, 그리고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의 원인입니다. 이걸 잡고 이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게 클린 바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세대별 변화를 가졌습니다. 저희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평생 다이어트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kg 여성분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48kg, 45kg 목표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1세대의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식이요법으로 체중계 눈금을 받고요. 두 번째 2세대는 체지방 다이어트를 통해서 운동을 했고요. 3세대 똑똑해지는 다이어트는 호르몬을 조정하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약물, 식욕 억제제, 한약, 양약 안 먹어본 분 없겠죠. 그리고 배에다 찌르는 요즘에 유행하는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호르몬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어트의 모든 폐해는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갑니다. 칼로리를 줄인 다이어트는 더 먹게 되면 다시, 호르몬으로 했던 다이어트는 더 이상 호르몬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 다시 요요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말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거나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거나, 두 번째는 난임 그리고 불임을 없애는 약을 또 요법을 개발하는가.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 아예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몸, 또는 지금 현재 비만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걸 못 찾아서 전 세계에 큰 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인의 니셀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 유행하는 혈당 다이어트,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이 다이어트의 접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소비자 사장님들은 모두 체인의 니셀 프로그램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혈당 다이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대사 질환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어떻게 보면 혈당 다이어트, 인슐린 저항성의 해결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현미보다는 백미, 그리고 빵, 떡,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단 거, 액상과당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나쁜 지방마저 섭취합니다. 그러면 혈당에 100% 바뀐 당 때문에 혈당의 스파이크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당이 들어왔으니 이걸 세포 내에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분비가 됐어도 너무나 많은 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남아 있는 당들은 세포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때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지방으로 저장되다가 또 나머지 지방은 간에까지 저장이 됩니다. 이 당이 세포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를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데요.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적정 지방이 필요한데요. 지방이 있어야 할 곳 외에 내장이나 간에 지방이 쌓이면 독소 형태로 변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1등 공신이죠. 이 대사를 돕는 이 간에서 지방이 5% 이상 쌓였을 때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을 때쯤이면 20% 이상일 때만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별히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살이 찌진 않았는데 체중계 눈금은 변하지 않았는데 배가 나온다는 건 이미 몸이 망가졌거나 지방간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간 괜찮다고 했어요. 공복혈당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끝판 진단을 기다리게 돼 있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저희는 계속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고 쉽게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나온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 사이클을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피해야 할까요?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온 거고요. 아래는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혈당입니다. 혈액 내 당 수치를 표현한 거예요. 빨간색이 온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빵에다가 잼 발라서 3개 드시니까 공복혈당이 200 이상, 270까지 솟았습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빨리 세포 내에 에너지로 저장을 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당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어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일을 했던 인슐린이, 일을 했던 당이 세포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혈당 증세가 나오죠. 쉽게 배가 고파져요. 허기가 지고 또 배고프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또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후 커피를 드시면서 조각 케이크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그러면 다시 혈당 스파이크가 솟습니다.
다시 내려오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고 보면 인슐린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주인인 몸이 어떨까요? 되게 싫겠죠. 적당히 먹어야죠. 아마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자주로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 먹는 순서를 바꿔라. 어떠냐? 채소를 먼저 드시고요. 그리고 단백질, 지방, 이 순서대로만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린바디의 첫 번째는 클린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클린원이 먼저 들어가서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 그 시간을 늘림으로써 인슐린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실제로 이 제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니셀을 전혀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니셀 다이어트 클린바디를 하지 않는다더라도 오늘 점심부터 저녁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을 드신다고 해도 효과를 보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사진환의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맞을까? 1등 공신은 과당, 설탕,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거 두 개만 피하면 혈당 스파이크 잡고요. 그리고 어때요? 인슐린 저항성을, 둔감성을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는 의사들을 되게 존경하죠. 정말로 많이 배우시고 또 대학 4년이 아닌 또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따시고 그래서 의사들은 누군가의 배움을 다시 받지 않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인데요. 신장내과 전문이고요. 인슐린 저항성과 우리가 일형 당뇨, 유전이 아닌 생활 식습관으로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을 드세요. 그리고 어때요? 식단 관리하세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안 되면 약 드세요. 이거였지만 제이슨 펑은 최초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헐적 단식을 통한 치료를 하자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계속 과당,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혈액 내에 당이 늘 있어요. 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효소를 담는다고 하세요. 저는 매실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매실을 우리가 삭히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설탕. 그것도 하얀 설탕이 더 잘 삭힙니다.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수개월도 안 걸리죠. 한두 달 내에 매실이 완전히 식만 빼고 다 녹죠. 당은 이렇게 혈관에 우리 몸에 당이 이렇게 넘쳐나면 저희 혈관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럼 이 너덜너덜해진 혈관을 다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 몸은 대사를 거쳐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요. 이 당이 많은 이 혈액은 손끝 발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헐적 단식이 왜 필요한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 먹어라. 식단 조절해라.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제이슨 펑, 당분을 태워라. 간헐적인 단식을 해라.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비만, 당뇨는 이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묻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우리 강북 삼성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떠오르는 분이죠. 박용욱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고요. 배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망가졌다는 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뱃살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제이슨 펑은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당분을 먹지 마세요. 평생이 아니라 단 며칠, 21일
저탄수화물식을 하세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으로 몸에 있는 당분을 태워서 없애세요. 평생이 아니라 내 몸에 21일. 21일이란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21일 동안 이 식사법을 하고 단식법을 하면 인식합니다. 뭐라고 인식해요? 드디어 우리 주인이 클린한 몸을 원하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상태, 적응하는 상태가 걸리는 시간이 21일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21일 동안 저희가 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식품이 이 구성입니다. 클린제로, 그리고 클린원, 유산균과 비타민C가 풍부한 점프업, 적송 플러스, NO365, 매일 먹는 콜라겐, 그리고 슬림 한 끼가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이 클린 바디에 이 식품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굶으면 죽는 줄 알고 한두 끼 안 먹으면 쓰러지는 줄 알고 살았던 저희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았던 저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안 먹나요? 몸이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먹지 않습니다. 감기가 심할 때는 어떤가요? 2, 3일간 먹지 않고 잠만 잘 자도 쉽게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즉,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먹으면 저희 몸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분입니다. 알칼리수인데요. 손에 만약에 기름기가 묻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뭘로 닦죠? 비누로 닦아야지 기름이 깨끗하게 지워지죠. 물로만 안 되잖아요. 클린제로의 알칼리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나쁜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알칼리입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먹는 순서만 바꿔라.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지방을 나중에 먹고 단백질을 먹는 사이에 클린원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간에도 좋은 엉겅키, 차전자피가 들어있죠. 이걸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게 될 수 있는 비타민C, 그리고 장 활동을 돕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점프업, 그리고 적송 플러스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혈액에서 디톡 역할을 하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요. 혈액 내에 환경을 좋게 해서서 인슐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적송 플러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이 다음에 표가 나올 텐데요. 클린바디 하는 이 3주 동안 NO365 산화질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몸에 있는 때를 빼려고 빨래로 비유하면 옷에 세제를 넣었어요. 이제 클린제로 물까지 넣었어요. 근데 마찰이 없이는 몸에 때가 빨래가 빨아지지 않죠. NO365는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고 세포 내 벽에 있는 혈관을 열어주면서 혈액의 원활한 공급을 돕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찰력 있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한 효과를 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알씩 NO365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NO365를 제대로 드신 분은 운동을, 저희 클린바디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쉽게 다이어트를 하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겸해야 하는데 이 저희 클린바디는 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책 정도, 식사하고 5분, 10분 정도 공원을 걷는 수준, 땀이 살짝 나는 수준의 운동을 권합니다. 몸이 쉬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NO365는 근본적인 우리 몸에 운동을 도와줄 수 있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둔감성을 낮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할 수 있는 콜라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슬림 한 끼의 단백질 성분인데요. 박용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3대 요소 중에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몸의 구성 성분의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먹는 게 소고기, 앞다리살, 그리고 계란 등을 먹으면 몸이 다시 쉬지 않는 거예요. 이 단백질의 단점은 뭐냐면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또 장기들이 움직입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박용호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쉐이크를 4시간 단위로 드셔야 한다고. 뭐라고 했죠? 양질의 단백질. 저희 슬림 한 끼는요, 혹시나 있을 소화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유청을 분리한 단백질이고요. 혹시나 있을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했고요. 또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화가 덜 되는
난소화성, 소화가 덜 되는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해서 아마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함량을 뛰어넘고요. 또 식이섬유, 양질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이 클린 바디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3시, 오후 3시 중간 간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클린 바디 저희가 지금 1기, 2기, 3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답을 합니다. 저희 사장님들이 너무 배부르다. 한 번 정도 안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톡이 운영이 되거든요. 이게 그룹별로, 팀별로 단톡을 운영하셔서 클린바디를 진행하면 서로 힘이 나고 서로 드시는 시간 같은 거 체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3시 슬림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 최지연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죠? 먹어라. 드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셔야 하는 이유는 내 몸의 구성성분, 근육이 빠지지 않게 도와서 근육 속에 남아있던 나쁜 당까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클린 바디에 이 니셀 프로그램 플러스 점퍼, 콜라겐, 그리고 이 슬림 한 끼가 들어갑니다. 클린바디 일정은 3주입니다. 우리가 작심이 3일이죠. 항상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오늘입니다. 근데 3일간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21일이면 작심 몇 번 하면 됩니다. 1주차는 비웁니다. 니셀 프로그램과 슬림 한 끼가 갑니다. 굶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굶는 거 아니고요. 허용 식품이 있습니다. 2주차는 재미가 있어요. 체중의 눈금이 변하고요. 이런 허리 라인이 가벼워지고요. 배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작심 3일 하신 분도 이 가속기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겠죠. 그래서 허용 식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린 바디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섭취 가능한 식품 있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쵸? 특히 고기도 튀기거나 구운 게 아니라 삶은 거, 그리고 두부, 생선,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각종 채소 드실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엄격히 제한하는 게 있죠. 술, 그 다음에 튀김, 과일. 근데 내 인생에 평생 드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 21일만 제한하면 간이 재생이 되고요. 혈액 내에 남아있을 내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을 나쁜 당, 염증으로 변한 지방이 내 몸에서 비워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간은 회복이 되고 혈액 내의 당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생활로 돌아간다 한들 다시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는 근본을 해결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21일 이 클린 바디를 한 번, 두 번, 또 많게는 3번 정도 진행하는 겁니다. 100일도 아니죠. 그러다 보면 몸이 완전히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 결과는요, 저희 TGR 스마일 그룹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되게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21일간 라면을 끊고 다시 라면을 드시면 우선 1세대, 2세대, 3세대 다이어트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들?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늘거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고요. 오히려 100g, 200g씩 빠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근본적으로 몸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 둔감성이 없어지고 안 거예요. 먹는 순서.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라면 드시기 전에 클린 원을 드시더라고요. 또 식사하기 전에 식초가 있거든요. 식초를 또 드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식단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식단표는 이제 팀별로, 그룹별로 나갈 건데요. 이걸 만들어주신,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리더님들께서 손수 밤새 가면서 줄 간격 맞춰가면서 만드신 겁니다.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 1주차에는 슬림 한 끼가 들어가고요. NO가 어때요? 3개씩 들어가죠. 이게 저희 클린 바디가 다른 다이어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허용되는 식품이 있어요. 오이하고 당근, 그 다음 요플레
두부 정도는 공복감이 드시거나 할 때 충분히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클린바디의 또 목적은 뭐냐면요.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몸이 긴장하지 않는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오직 체지방, 당을 밖으로 빼내자. 나쁜 염증을 밖으로 배출하자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 아닙니다. 두 번째, 2주차 식단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식이 들어갑니다. 한 끼 정도는요. 그러면 허용식품이 이렇게 나오죠. 수육 드시라는 거예요. 상추에, 양배추에, 양상추에 몽땅 사서 드시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제이슨 평, 박용호 박사가 말한 공복이 들어갑니다. 우리 굶는다는 단식이 아니고 공복이에요. 왜 공복을 2주차에 하루 정도 해주셔야 하냐면요. 내 몸에 남아있는 당을 완전히 쓸 수 있는 건 공복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보세요. 오늘 갑자기 회식을 한 거예요. 2주차 시간인데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회식이 갑자기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먹었어요. 평소보다. 허용식품을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 고기, 수육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7시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은 원래 안 드시잖아요. 아침 바쁘셔서. 점심만 안 드시는 거예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또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양질의 단백질과 저탄수화물식으로. 그러면은 한 끼 안 드신 거죠. 굶는 게 아니죠. 점심 한 끼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공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평생 굶어본 적이 아팠을 때 빼고는 없는 전데 어렵지 않고 공복하면서 느끼는 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와 되게 쾌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몸에서 나쁜 이 독소가 빠지고 있구나. 내 몸에서 드디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허리에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복을 즐기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시고요. 3주차는 가속기가 아니라 안정기입니다. 공복이 2번 들어가고요. 이렇게 슬림 한 끼 기본 식단에서 점심 또 저녁 정도는 허용식품 내에서 어때요? 저탄수화물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 뭐 16시간이든 24시간이든 중간에 한 번씩 팀으로 또 단톡에서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신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TGR 스마일 센터의 야옹야옹 박영옥 사장님의 전후 사진입니다. 어때요?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예쁘다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살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되게 슬림해지셨죠. 그래서 사업이 저절로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장 지방, 배 내장 지방이 레벨이 있나 봐요. 16이 엄청 높은가 봐요. 근데 12로 됐고요. 몸무게만이 빠지지 않은 체지방이 빠져서 가족들이 되게 많이 놀랐고요.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전신 성형을 했냐고 묻습니다. 보세요. 체중이 8.4가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굶어서 뺀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3kg나 밖에 안 된대요. 30%. 근데 어때? 거의 100%죠. 체중만큼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안 맞아. 그리고 최준영 사장님, 경상도 사천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이 사장님께서는 단 21일 만에 체중이 이렇게 많이 감량하셨는데 체지방이 이렇게 감량하셔서 일부러 배를 앞으로 쭉 내미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살짝 힘을 주시지 않았는데 되게 슬림한 몸이 되셨죠. 그래서 아빠에서 오빠가 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2025년 7월 사진과 현재 지금 사진 되게 너무 멋있어지셨죠. 지금도 사천에서 열심히 저희 사업을 알리고 계시는 분인데 엘리트세요. 사천에 카이라는 우주 항공기 만드는 회사의 부장님으로 퇴직하셔서 제 인생의 이모작 체인을 만나서 날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사진을 쓴다고 말 안 했는데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리고 리더님들의 사진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의 이다경 리더님, 저희 뭐 해나 시연을 하고 있는데 해나가 묻을까봐, 흰옷에 묻을까봐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끝까지 안 벗으셨대요. 그래서 이유를 아무도 몰랐는데 앞치마는 무엇을 하는 용도였다? 배를 가리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린바디를 진행하셔서 되게 슬림한 몸이 되셔서 더 이상 앞치마를 안 하셔도 슬림해지셨죠?
그리고 채은의 공식 팅커벨, 우리 이수미 리더님. 팅커벨은 날개가 어디 있어야 하나요? 여기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근데 배에 날개가 나오셔서 은근 고민이셨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 혁명, 클린바디를 진행하시고 단 한 번 21일 진행하시고 날개가 사라진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깨끗해졌다, 당뇨가 좋아졌다, 당화혈색소가 좋아졌다, 고혈압이 좋아졌다, 입으로 말하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오알 씻어서 반짝반짝 작아진 얼굴을 말하면 원래 저보고 이뻤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몸으로 보여주다 보니 저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안 해본 거 없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몇백을 썼던 사람인데 단 21일 만에 회원가 1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150만 원 돈입니까? 내 몸이 혁명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이 바뀌니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나도 하고 싶어. 우리 딸도 해야 돼. 우리 아빠도 해야 돼.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절로 웃음이 납니다. 사진 찍으신 분 눈은 가렸는데 어때요? 엄마, 아빠, 딸. 그리고 우리 박양홍 사장님.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그리고 저희 클린바디 3기가 종료되면서 단 21일 만에 변화이거든요. 되게 많이 변하셨죠. 배 힘준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세진 사장님은 익산 사장님이신데 남동생이 먼저 2기에 시작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도 할 수 있다. 네가 했어? 그럼 나도 할 거야 해서 어때요? 이렇게 많이 변화하셔서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PSC마저도 동참해보겠다. 나 배워보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클린바디로 이렇게 체인을 알리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어때요?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믿고 자신 있게 전달하시기 바라고 우선 나부터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혈당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입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인슐린 저항성, 둔감성을 없애는 근본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대사 질환, 앞으로 올 수 있는 만성 대사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안 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많이 알리는 사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